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전인한이라고 하고요. 우리 배재고 친구들 이번에 국어 시험 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아마 수학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달라진 것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기말 대비 전까지 좀 생각해 볼 것들, 또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때는 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각인입시 전문학원에서 국어과 강사로 지금 현재 있는데 저는 배재고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도 제가 이제 마포에 제 학원이 또 따로 있어서 거기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서 이제 배재고 중심으로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간고사 한번 개관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 있겠지만 그냥 제가 보는 시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 교과서는 동아출판이라고 하는 점은 아마 모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좀 그래도 좀 다루긴 다뤘었는데 외부 것들도 꽤 많았었죠. 특히 이번에 좀 확인할 게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프린트가 이제 있었다라는 건데 이건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프린트는 보통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문학작품 2개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 있었던 것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요. 이제 21년도였죠. 그때 있었던 김광석의 생애감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있었던 문정희의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특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의문의 변동을 제외하고서 품사나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수업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배재고는 교과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없으나 3학년들이 보고 있는 수능 특강은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시험 문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객관식은 27문제, 그 다음에 서답 서술형은 5문항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32문제 정도 나와서 문제량은 엄청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우리 친구들이 객관식 일부 문제와 서술형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었으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배재고 국어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일단은 적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내신 개강 전에 한번 이제 우리가 설명회 같은 것들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 적응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되게 잘 보고 쭉쭉쭉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배재고의 특성상 1학기 중간고사가 컷이 제일 높고 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문법이 전범위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중간고사 때는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어. 라는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걸 통해서 기말 때부터 점수를 내줘야 돼요. 사실 저는 중간고사보다는 전 기말고사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성장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이랬어요. 난이도는 중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렵지도 않았고 그냥 뭐 엄청 쉽지도 않았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근데 이게 친구들의 준비에 따라서라든지 혹은 문제풀이 스킬에 따라서 저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제가 표준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던 시험은 기본적으로 아마 1컷은 요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100점자가 아직까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서술형 때문에 100점자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크고 작고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 물론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시험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시간 끌리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1등급을 위한 문제, 소위 킬러 문제죠. 제가 생각하는 킬러 문제는 3번과 6번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2번에 서술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재고 시험. 역시 함부로 예측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내신전 또 역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죠.
배제고 시험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120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이랑 좀 기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시험 구성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독서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미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항이 2배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죠. 문법을 잘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배제고에서 1등급 맞는다. 그래서 작년보다 문법 문항이 2배가 증가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등급 컷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문법을 잘하면 점수가 잘 나오겠지만 문법을 못하게 되면 점수를 낼 수 없어요. 이번 시험은요. 그 다음에 수업 때 배운 작품 이외의 문학 작품이 3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님의 작품, 김춘수의 작품, 김천택의 시조까지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작품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작품들은 아니지만 아마 또 문학을 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거 뭔 소리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작품들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 봤을 확률이 높겠지만 역시나 수업 외에 문학 작품이 3개나 나왔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 좀 특이점인데요. 교과서 작품에 해당하는 나이덕의 푸른밤은 미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덕의 푸른밤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설법이라든지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든지 묻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은데요. 요게 미출제가 됐어요. 아마 수업 이외의 작품들을 내시는 상황 속에서 내시다가 아마 요거 빠진 것으로 보여요. 확실히 작년과는 좀 다른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을 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문법 문항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었는가, 또한 수업 외의 작품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었을까가 관건이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이 한 단계 진화를 했습니다. 사실 문항수만 늘었다라고만 얘기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문법도 한 단계 진화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법이 한 단계 진화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랬습니다. 평가원에서 있었던 기출문제, 학력평가에 있었던 기출문제들을 솔직히 너무 성실하게 내셨어요. 그래서 평가원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보거나 이런 친구들은 되게 익숙하게 딱 해서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바꾸신 거예요. 즉 평가원이나 학력평가에 있었던 기출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예시를 좀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예시를 한 번에 모은다든지 아니면 이제 표준발음법 조항들을 추가해서 문제를 바꾸시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된 거거든요. 요 왼쪽에 있는 게 학교 기출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이번에 동영 모의고사로 냈던 문제들인데 되게 유사하게 잘 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오랜 동안 팀 수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값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약간 방심하지 말자. 작년에는 이렇게 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최대한 변형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변형해보자 해서 이번에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한 단계 진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기말고사도 문법이 조금 더 빡세게 나오지 않을까. 아마 문항수가 지금 2배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 문항수는 그대로 가야겠지만요. 아마 문법은 단순하게 그냥 기출 변형된 거 막 푼다?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한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친구들이 약간 그런 것들을 보는 와중에 변형 문제 같은 거 예쁜 거 잘 보면서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평가원이랑 학력평가 기출. 제가 무조건 간담회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무조건 기본 풀어보고 들어가야 된다. 왜? 배제고는 그렇게 내실 거니까. 이번에 변형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저와 관련된 변형 문제들을 좀 풀고 들어갔으면 되게 익숙하게 들어갔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근데 단순하게 내신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었고 수능식 사고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이번에 우리 배제고 친구들 문법 문제 제가 해설 강의를 찍을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왜 수능식 사고가 필요한지 알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딱딱딱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수능처럼 뭔가 묶어서도 보고 다른 개념 끌고 와서 보기도 하고 약간 이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제고 친구들 기말 전까지 혹은 기말 때 문법에 더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조가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문제 너무 예쁘게 잘 내셨고 또한 문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배재공 선생님 이번 문법 되게 잘 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을 좀 잘 봤어야 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관련된 문제죠.
요게 이제 학교 기출 문제고요. 요게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배제고 좀 팀 수업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이제 이번에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한번 제대로 공부해봐라 해서 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막 별표까지 쳐놓고 이거 예시까지 제가 막 쓰면서 친구들한테 너네가 틀릴 수 있는 유형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법은 한 단계 진화했기 때문에 문법은 확실히 기말 때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 점을 좀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좀 친구들한테 아쉬운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번에 문학은 틀렸으면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 지문이 나온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 외부 지문이 못 읽을만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또한 이렇습니다. 우리 교과서나 프린트 주신 거 있죠. 거기에 있었던 문학 개념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요. 사실 외부 지문 독해 안 됐어도 문제 풀 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기본기에 되게 충실한 문제들을 내셨는데 내가 그걸 틀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실수를 해서 틀린 것인가? 문학 개념어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면 당연히 문법 준비하는 거 맞는데요. 문학 틀렸으면 근본적인 원인 찾으셔야 돼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이 작품과 연계되어서 나왔던 이제 김선택의 전원에 남은 흥 가지고서 이제 낸 문제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들아, 정철에 이 작품을 낼 때는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어. 얘는 기본적으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작품이거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 다른 이미지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단독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단독으로 좀 내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얘는 연계 작품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었고,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이거 이제 배제고 X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직보 때 통으로 우리 시험 범위 묶어가지고 나올 만한 선지 다 정리해 주거든요. 여기 써놨어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해서 특히 시각적 이미지,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 정답 3번이었거든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천택의 작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틀렸다고 하면 이건 아마 개념을 똑바로 공부 안 했을 거예요. 혹은 수업 때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못하게 되면 기말 때 점수를 낼 수 없거든요. 사실 이번에 문학은 다 맞았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못 맞았다. 그럼 현재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실수, 단순. 근데 실수도 사실 실력이죠. 두 번째, 개념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 혹은 세 번째, 암기하라고 한 거 똑바로 암기했는가? 암기 안 했으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말 때 뭔가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치명적인 리스크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수업실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이태준의 돌다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제가 친구들 얘기했어요. 이거 서술상의 특징은 100%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엄청 강조했던 내용들인데 역시나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정말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A부터 Z까지 다 알려줬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흡수했을까가 이제 관건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배제고 중간고사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함부로 예측하지 말 것. 중간이 이랬으니까 이번도 이렇겠지, 기말도 이랬으니까 다음 기말도 이렇겠지.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꼼꼼하게 다 공부해서 들어간다. 두 번째는 문법은 한 단계 진화했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문법 열심히 준비하자. 세 번째, 문학은 틀렸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고민해봐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기말 때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지점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내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는 제가 직접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제가 직접 낼 수밖에 없는 게요. 배제고의 선생님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제가 테스트 직접 내고 있고요. 수업도 제가 이제 타이트하게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친구들을 좀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본 다음에 좀 무엇이 문제인가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좀 따져볼 거예요.
어차피 그 문제의 원인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총평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수업 때 보완하고 또한 과제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친구들이 문법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는 와중에 개념 외우는 거 되게 안 하더라고요. 문법 개념을 안 외운다라고 하는 건 문학 개념도 안 외운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을 좀 외우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과제까지 해서 제가 수업은 또 역시나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을 시킬 예정이고요. 제 교재는 다음과 같죠,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전차시 테스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출제를 직접 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교재는 다음과 같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신 교재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줄 거고요. 기존 학교 설명회 학교에서 얘기했던 거 주요 포인트 반영해서 수업 진행하고요.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딱딱딱 정리해서 암기해서 딱 들어가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본 과제죠? 그래서 과제는 제가 매주마다 120에서 150까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객관식만 주는 게 아니라 배제구스러운 단답형, 서술형까지 모든 유형까지 포함해서 제가 만들고 있고요. 또한 제가 친구들이 조금 더 문제 부족할까 봐 추가적인 문제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아실 거예요. 진짜 문제 진짜 열심히 풀었고 문제 진짜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누적을 시켜야지 기말 때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최대한 제가 제공을 할 거고요. 학력평가 평가원 NJ 이외에도 변형 문제까지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 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직보 자료들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직보 문제, 그 다음에 배제고 X파일 여기에 있었던 거 이번에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딱 한 권 딱 들고서 딱 보고 시험 보고 나면 버릴 수 있게끔 저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보 때는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 반영한 모의고사 하나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원포인트 레슨 배제고 X파일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날 같은 경우도 거의 직보 한 7시간, 8시간 했죠. 우리 친구들과. 그래서 저는 이날은 우리 친구들과 거의 하루 종일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곧 촬영할 내용인데요. 이번에 중간고사 봤던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문법 문제만 쏙쏙 뽑아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해설 강의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요. 혹시 제 수업을 못 듣더라도 좀 약간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요거 한번 들으면서 아 이게 배제고에서 얘기했던 그 한 단계 진화 문법이 이거구나. 아 수능식 사고는 이런 거군.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 문법 장인이거든요 진짜. 이번에 우리 친구들 진짜 문법 제가 알려줬던 거 진짜 많이 나왔는데 아직은 좀 문제 푸는 힘은 좀 부족하긴 해요. 그죠?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문제 푸는 스타일을 좀 보여주면서 한번 같이 보완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제작하고 있는 건데요. 배제고 기출의 바이블. 이번 시험 끝났죠. 나름대로 해설지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행동 강령까지. 그래서 분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만들어서 제가 웬만하면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친구들도 보게끔 하겠지만요. 제 수업을 듣지 못하더라도 좀 약간 저는 이 생각해요. 제 수업 듣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시간이 안 맞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좀 이걸 통해서 도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텐츠는 진짜 빵빵하고 모자람이 없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관리적인 부분은 당연히 제가 열심히 하겠죠. 수업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 카페에서 자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과제 피드백과 이제 문자 항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내용이랑 최고점들, 그 다음에 제 시험도 이제 본 것들 내용들, 클리닉 언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이번 주 과제,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까지 해서 쭉 정리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엑셀에다가 저희가 이제 시트로 따로 이제 우리 친구들의 강의학점 같은 거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직보 때나 혹은 클리닉 때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있죠. 제가 질문은 늘 열심히 새벽 5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그렇죠. 죽어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보전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준비해 와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반응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질문하게 되면 제가 성실성의껏 이제 친구들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소통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약간 좀 친하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너지도 나는 것 같고 약간 의지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요. 늘 친구들한테 진심을 다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교진이 항상 열심히 하고 있죠. 저희 조교장. 이 친구가 이제 전반적인 우리 친구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재고 전담조교. 이 친구는 이제 가천대학 학과 다니고 있는데요. 저보다 수능을 잘 봤군요. 저는 수능 때 97점 맞았는데 이 친구 100점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수능식 사고가 제일 강한 친구라서 제가 이 친구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확실히 이 조교 오면요 되게 긴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약간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더 깐깐하게 좀 봐주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막 되게 무서운 수업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깐깐하고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도맡아서 클리닉도 아예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저와 함께 교재도 만들면서 검토도 하면서 우리 배재고 친구들 모의고사 보기 전에 검토 이런 것들 다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이제 교재만 따로 연구하는 연구원 따로 있습니다. 문제 제작 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본 수업의 개강은요 5월 9일 토요일이 될 것 같고요.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이 될 거고 아마 한 8주에서 9주 정도 내신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긴 기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이제 문법이 누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할 것들은 계속 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길게 잡았고요. 클리닉은 크게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 클리닉이라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자마자 하는 클리닉이 있고 그 다음 매주 목요일 날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클리닉도 있고요. 둘 다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클리닉 때는 과제가 좀 미비된 것들 혹은 좀 부족한 것들을 친구들한테 주고서 완벽하게 할 때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후 변동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따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배재고 국어는 전인환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부터 시작을 해서 개설 좀 더 해달라 이제 부탁도 받고 막 이랬는데 일단 제가 스케줄은 좀 조정을 해서요. 제가 한 타임 정도 더 열 수 있으면 한번 열어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번에 제가 좀 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저도 한 타임인 게 너무 아쉬운데요. 제가 일단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요. 2학기 때는 제가 무조건 한 타임 더 늘릴 거고요. 지금 이번 기말고사도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대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단은 여기에서 덧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도끼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이것도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공부 방법을 명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직도 그냥 눈으로 뭔가 자꾸 암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대충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배재고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다닌다고 한다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들한테도 이제 기말부터가 진짜 싸움이고 너네가 기말부터는 조금 더 이제 도끼를 가지고 씹어 먹는다. 내 점수가 곧 진리요, 내 답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말 때부터는 이제 1컷이 점점 떨어질 거라서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만큼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점수를 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1학기 중간고사 맛봤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했던 공부들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끼를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번 이번 기말고사는 불태워 보자고요. 이번에 좀 쉬는 기간 길잖아요. 즐기는 거 저 좋아요.
근데 그 즐기는 와중에 이번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성찰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8주와 9주라고 하는 시간을 불태워서 내 인생을 바꿀 것인가? 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요. 이번 중간고사의 총평을 기반으로 해서 기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교재는 일단 제가 보류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웬만하면 3학년들이 볼 만한 것들을 좀 위주로 정리하고 있고 교과서는 일단은 이렇게 예쁘게 빼놨거든요. 물론 예측하면 안 되겠지만 작년에는 이제 교과서 진도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3학년으로서 뭔가 볼 만한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배제고일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중간고사 총평을 기반으로 기말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할 거고요.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난이었고요. 곧 문법 해설 강의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꼭 수업 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